한반도의 상공을 두고 대치하는 남북의 창끝 전력 KF-21과 미그-29 두 전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스텔스기를 제외한 최강 라인업 KF-21과 미그-29를 비교해 볼 텐데요. 한반도에서 처음 제트기끼리 공중전을 벌인 건 6.25 전쟁 때로 당시 유엔군의 세이버와 공산군의 미그기가 기총에서 불을 뿜으며 싸웠습니다. 그 결과 세이버는 미그기를 상대로 2배 가까운 교환비로 한반도 상공에서 공산군을 몰아냈습니다. 6.25 전쟁으로 입중된 세이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진영으로 팔려나갔고 금문도 사건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대공 미사일로 중국군의 미그기를 격추했는데요. 이렇듯 자유진영에서 활약한 세이버는 우리나라도 1955년 4월부터 도입해 1960년대에 하늘의 도깨비라 불리는 F4를 들여오기 전까지 한반도의 상공을 지켜왔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었던 덕에 F-16, F-15, F-35 등 많은 나라가 도입할 수조차 없는 전투기를 여러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KT-1을 시작으로 T-50, FA-50 등을 개발하면서 항공 기술을 쌓아왔고 그 결과 KF-21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1980년대 대규모 정책 실패로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가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1990년대에는 소련까지 무너지면서 북한은 기댈 곳조차 없어졌죠. 그래서 북한이 가진 가장 좋은 전투기는 소련이 개발하고 배치해 러시아가 개량해서 쓰고 있는 역작 미그-29입니다. 물론 북한의 사정상 미그-29 현대화 버전은 아니고 소련이 처음 만든 버전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상당히 낡았지만 꼴의 4세대 전투기라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작 KF-21과 소련의 역작 미그-29를 비교하면 과연 얼마나 차이 날까요? 먼저 KF-21은 전장 16.9m, 미그-29는 전장 17.42m로 미그-29가 더 큽니다. 더 크다는 것은 엔진도 더 크다는 의미로 KF-21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2, 미그-29의 최대 속도는 마하 2.25로 미그-29가 크기도 속도도 우세합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아무리 크고 빨라도 오래 날지 못하면 불리한데요. KF-21은 항속거리가 2,900km, 미그-29는 항속거리가 1,500km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나죠. 물론 KF-21의 항속거리는 연료통을 장비했을 때 항속거리지만 연료통을 제외하더라도 2,000km대는 충분히 나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할 차이를 보여줍니다. 미그-29가 크기에 비해 지속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수호이 27 때문입니다. 소련은 수호이 27을 장거리 작전에 주로 쓰고 미그-29는 단거리 작전, 즉 본토를 지키는 용도로만 썼는데요. 그래서 소련은 미그-29의 연료량을 딱히 늘릴 필요가 없었죠. 물론 미그-29의 항속거리가 짧은 게 땅이 작은 한반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520km, 왕복거리는 1040km라서 미사일을 쏘고 튀기에는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서 미사일 사거리까지 빼면 오히려 항속거리가 더 줄어도 되는데요. 소련에서도 미그-29의 작전 시간은 고작 30분으로 이 정도면 우리 군이 대응하기 전에 우리 영공에 침범하거나 미사일을 쏘고 튈 수도 있죠. 미사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KF-21과 미그-29의 무장 탑재량을 보면 KF-21은 7,700kg, 미그-29는 4,000kg으로 KF-21이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무장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대검과 같은 전투기의 기관포를 보면 KF-21이 M61A2 20mm 기관포, 미그-29가 그쉬 30-1 30mm 기관포로 미그-29의 화력이 더 셉니다. 다만 KF-21은 20mm 탄이 480발, 미그-29는 30mm 탄이 150발 들어가서 KF-21이 지속력은 3배 이상 나은데요. 모의교전에서 동독군이 쓰던 미그-29가 미군의 여러 전투기와 붙어본 결과 미군은 미그-29의 근접전 능력을 F-15급으로 평가했죠. 즉 근접전에서 기관포 화력으로 맞붙게 되면 KF-21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지만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에게 대검이 총알이 다 떨어졌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듯 전투기의 기관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서로 미사일을 쏘는 시점에서 승패가 갈릴 텐데요. KF-21의 미사일로는 아이리스-T, MBDA 미티어,
미그 29의 미사일로는 R73, R27이 있죠. 먼저 단거리 미사일인 아이리스-T와 R73을 비교하면 아이리스-T는 속도 마하 3에 사거리는 25km, R73은 속도 마하 2.5에 사거리는 30km로 수치상으로는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R73은 1982년에 나온 미사일이고 아이리스-T는 2005년에 나온 미사일로 아이리스-T는 비교하는 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미사일에는 표적을 찾는 장치인 탐색기가 있는데요. R73과 아이리스-T의 로켓 성능은 둘째쳐도 탐색기 성능이 하늘과 땅 수준으로 차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73과 아이리스-T를 동시에 쐈을 때 아이리스-T가 목표에 명중할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거리 미사일에서는 얼마나 차이날까요? 미티어와 R27을 비교하면 미티어가 속도 마하 4에 사거리 100에서 300km, R27이 속도 마하 4.5에 사거리는 60에서 80km로 미티어가 압도적입니다. 미티어는 영국이 주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공동으로 개발한 미사일로 그 성능은 최고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티어는 온갖 방해를 뚫고 작고 빠른 제트기, 무인기는 물론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반면 R27은 속도도 사거리도 떨어지는 데다 냉전 시대에 나온 미사일이라 1999년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에서는 R27을 무려 24발 쏴서 피해를 준 것이 단 한 발뿐인 처참한 성능을 자랑하죠. 그래서 미티어와 R27을 동시에 쐈을 때 미티어가 목표에 명중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포는 미그 29가 더 세도 미사일은 KF-21이 더 세고 무장 탑재량 차이도 커서 KF-21이 무장면에서 크게 앞섭니다. 하지만 북한도 이 차이를 모르지 않아서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신형 공대공 미사일 두 종류를 공개했는데요. 아이리스-T와 PL-11과 닮은 두 미사일은 우리나라를 긴장하게 했죠. 공대공 미사일은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엄청난 기동성을 줄 수 있는 여러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투기의 레이더, 임무 컴퓨터, 조종석과 미사일을 통합하는 끝판왕 기술인 체계 통합 기술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장비가 무척 낡은 북한 미그 29로는 좋은 미사일을 줘도 제대로 쓸 수 없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의 경우 미국과 외교 관계가 나빠지자 중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초보적인 체계 통합 기술을 확보하기도 한 만큼 방심할 수는 없죠.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은 시점에서 신형 공대공 미사일 두 종류를 미그 29에서 쏠 수 있도록 체계 통합 기술을 확보했다면 KF-21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그 29는 크기와 속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기 좋으며 근접전에 특화되어 있지만 KF-21과 성능 격차가 크다 보니 큰 의미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도와준 대가로 미그 29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데요. 미그 29의 단순 개량형 미그 29M이나 재설계 현대화 버전인 미그 35를 도입하면 우리 군의 KF-16이나 F-15K까지 충분히 위협할 수 있죠. 거기에 우리 군의 KF-21은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과 중복 계약을 한 상황이라 미사일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KF-21에 장비할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과 한국형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나섰는데요. 두 사업 모두 잘 돼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뭘 들여오던 감히 넘볼 수 없는 보람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격소총과 권총의 싸움, KF-21과 미그 29를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